자,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가족 여러분들 딱딱도사 김 대표 돌아왔고요. 자, 현재 시간이 오전 11시 31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저를 먼저 응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자, 오전 두산 에너빌리티 브리핑 핵심적인 내용들만 딱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집중해서 보시면 되겠고. 자,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가 거의 3%가량 음봉 캔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딱딱도사가 예상한 대로 조정의 흐름이 나와주고 있죠. 자,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55,000원짜리까지는 다운사이드 열어놔라 말씀을 드렸어요. 자, 냉정하게 봤을 때는 51,500원짜리까지도 보긴 해야 돼요. 근데 55,000원부터는 우리가 매력적인 구간이다. 계속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이 박스권의 조정의 시간이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좀 더 길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그리고 목요일날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내용이 뭐였죠? 지연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박스권의 조정의 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왜냐면 우리나라 지금 이 원전 관련해서 이 원전 산업 관련해서 조금 지지부진한 게 있다. 그리고 해외 원전 수출 관련해서는 진행을 할 거긴 해요. 그죠? 진행을 할 겁니다. 예정대로. 근데 문제는 국내 원전 관련해서 지금 이슈가 있어요. 다시 한번 탈원전 기조를 보여주는 그런 정책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발언들과 정책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불안감들이 원전 시장에 끼쳐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 해외 원전 수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대외적인 이미지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어요.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원전을 짓지 않고 친환경 에너지를 짓고 이런 태양광 에너지를 짓는다라는 것은 외부적인 어떤 이미지 차원에서도 다른 국가들이 봤을 때 쟤네들은 원전 기술력이 그렇게 좋은데 왜 자기들 땅에는 원전을 안 지으려고 할까? 이런 의문점, 의심점들이 의구심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원전 기술력과 안정성에 대해서 의심하는 목소리도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외적인 이미지가 또 깎여 나갈 수 있는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고 또 국내 원전 산업을 안 하게 되면 또 국내에서 사업을 했을 때 이런 마진 구조라든지 이런 원전에 대한 어떤 수주를 했을 때 사업성이 굉장히 좋거든요. 국내에서는. 그럼 이런 기회조차 날려버릴 수 있는 거고 또 AI 관련해서 결국에는 이 전력망 확보가 시급한 상황인데 우리나라의 지금 SMR 기술력이 세계 탑급이라고 지금 OECD도 칭찬을 하고 있고 IEA에서도 칭찬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국가들이 인정해주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조차도 우리나라의 SMR을 인정해주고 있고 또 얼마 전에 빌 게이츠가 와서 우리나라의 SMR 기술력에 관심이 많다 직접적으로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 SMR의 중심에 누가 있기 때문이에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이런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SMR의 세계 유일의 파운드리 기업을 가지고도 지금 SMR이 아니라 태양광 발전소를 짓겠다. 이 이야기는 저는 이해가 안 간다라는 거예요. 그죠? SMR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초대형 원전급으로 땅덩어리 부지가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태양광 발전소가 부지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아시죠? 땅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초대형 원전을 짓는 거에 대해서 그 지역 주민들의 어떤 갈등도 없어요. SMR 같은 경우는. 그죠? 초대형 원전은 지역 주민의 갈등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SMR은 지역 주민의 갈등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고 실제로 미국에서도 이런 SMR 도입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죠. 그죠? 오히려 빅테크 기업들이 나서서 이 SMR을 도입하겠다. 이 SMR 관련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어떤 갈등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빅테크 기업들이 직접 나서서 기업들이 SMR 사업을 직접 하고 있을 정도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세계 최고의 기업과 기술력을 가지고도 친환경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거죠. 물론 친환경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닙니다. 이 재생에너지도 필요해요. 그죠? 재생에너지와 이 원전의 그 조합을 믹스해서 믹스 에너지로
가야 되는 거고, 근데 중요한 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땐 이 원전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원전은 비용을 일단 절감시킬 수 있고요. 비용 대비해서 이 전력 효율, 전력을 더 많이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기능, 기술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태양광 같은 경우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요. 그죠? 유지관리 비용이라든지 전체적인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비용 자체가 많이 들어가고 고비용 에너지라는 뜻이에요. 그에 비해서 비용에 비해서 전력 생산량은 낮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냉정하게 봤을 때 이 원전을 선택해야 될까요? 태양광을 선택해야 될까요? 당연히 원전을 선택해야겠죠. 왜? 이 날씨가 계속 오락가락하고 기후가 안 좋을 때 이 태양광은 또 그렇게 효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풍력도 마찬가지예요. 바람이 계속 꾸준하게 불어줘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풍력 발전소가 더 전력을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근데 이 원전은 날씨에 제약을 받지 않아요. 그냥 원하는 대로 계속 전력을 생산해 줍니다. 그래서 원전을 도입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저한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저한테 이런 얘기 하니까 극우래요, 극우. 극우 똘만이래요. 저는 이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뭐 극우입니까? 저는 정치적인 어떤 성향을 우리 가족분들에게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다만 저는 원전 산업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원전 산업을 오랫동안 공부해왔고 우리나라의 원전 기술력의 어떤 우수성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에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거는 제가 이분한테 뭐라고 욕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알려드리는 것 뿐이에요. 우리나라에 원전 짓는 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지을 곳이 없다잖아요. 자, 이게 문제예요. 그죠? 지을 곳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게 알아보셨나요? 지금 저도 이 내용을 보고 다 알아봤어요. 다 알아봤어요. 어때요? 실제로는. 원전을 지을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울산, 울주군 주민들은 오히려 원전 유치를 주민들이 나서서 하고 있어요. 원전 좀 지어달라, 우리 땅에다가. 그죠? 지을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023년에는 주민 과반수가 이 원전 건설에 대해서 찬성을 했습니다. 2023년에. 그죠? 여러 곳에서 이런 뭐 원전 관련해서 지금 이 건설을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 경북 영덕군에서도 원전 지어달라. 주민들이 나서서 신규 원전 유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원전을 지을 곳이 있는데 뭐가 없다는 겁니까 도대체? 어디서 보고 원전이 지을 곳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어디서 보고? 저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냥 이 지금의 어떤 정권과 반대되는 어떤 그런 의견을 주면은 다 극우입니까?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제가 극우입니까? 저는 극우가 아니에요. 저는 지금의 정권이 잘하고 있는 거는 잘한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의 정권이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건 좀 아니다 싶은 거는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 뿐입니다. 그죠? 저는 이 원전을 진심 어리게 우리나라의 원전이 정말 잘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왜냐면 우리나라의 원전 기술력을 지금 많은 국가들이 전부 다 인정을 해주고 있죠. 그죠? IEA 사무총장 한국의 원전의 높은 명성 전 세계가 알고 있다. 그죠? 이 사무총장, 국제에너지기구 사무총장급이 우리나라의 원전 기술력이 탑이라고 엄지를 들었다고요. SMR 기술력 뛰어나다. 얘기했다고요. 자, OECD 원자력 기구에서 대한민국의 SMR 개발 노용 중 높은 수준, 거의 최고 수준이다. 지금 SMR을 유일하게 1년에 20기씩 공급하고 있는 이런 SMR 기자재라든지 이 SMR 핵심 기술력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 유일하게 어디예요?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지금 미국의 유스케일 파워, 테라파워, 엑스에너지 얘네 지금 SMR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죠? 유스케일 파워, 테라파워, 엑스에너지의 핵심 사업이 뭡니까? 소형 원자로 사업이에요. 이 유스케일 파워 기업명이 뭔지 아세요? 그냥 SMR입니다. 얘네 기업명이
유스케일 파워지만 티커가 미국에서의 이 상장 티커가 SMR이라고요. 아시겠어요? 검색해보면 다 나오죠. 유스케일 파워. 티커 뭐예요? SMR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완전히 SMR 사업만 하는 기업인데 이 유스케일 파워가 누구한테 SMR을 공급받아요? 단독으로. 두산에너빌리티한테 공급을 받는다고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지금 이 초대형 원전을 짓기 부담스러워하는 국가들 지금 어떤 선택하고 있어요? SMR 지으면 되잖아요. SMR 건설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이 선택을 못하냐는 거예요. 왜? 이거는 원전을 특별한 이유 없이 반대하는 거로밖에는 전 안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지금 냉정하게 보면 이 태양광을 지었을 때 우리나라한테 이득되는 게 있습니까? 물론 에너지를 수급할 수 있겠죠. 원전보다는 빨리 지을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태양광은 우리가 중국 자재를 갖다 써야 돼요. 중국에다가 70% 80% 비용을 갖다 바쳐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 해요? 이 웨스팅하우스,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계약이다. 얘네한테 얼마나 갖다 바쳐요? 몇 퍼센트 갖다 바춥니까? 2%예요. 2%. 아시겠어요? 이게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냐고요. 웨스팅하우스한테 2% 갖다 바치는데 불공정 계약이다 뭐다 얘기 나오죠. 그러면 중국 자재 70% 80%는요. 웨스팅하우스 만약에 여기다가 1조 원 용역비에다가 기자재 비용 합치더라도 몇 퍼센트예요? 10%에 불과해요. 10%. 아시겠죠? 중국은 70% 80% 비용 갖다 바치고 사업해야 된다고요. 중국한테. 근데 우리가 원전을 선택해야 돼요? 태양광을 선택해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원전을 포기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물론 믹스 에너지는 가야 되죠. 왜냐면 우리나라가 전력망을 빨리 확보해야 이 AI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뭐요? 이 원전을 짓는데 오래 걸리잖아요. 10년 정도가 걸리고 지금 속도가 빨라져서 뭐 8년 9년 정도 걸린다 치더라도 원전을 완공하고 실제로 가동하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동안에 태양광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SMR은 다르잖아요. 이 SMR은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금방 건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SMR과 이 태양광을 적절히 조화해서 믹스 에너지로 가야 되고 그리고 이 원전도 오래 걸리더라도 지금 시작해야죠. 그죠? 지금 시작해야 이 원전을 10년 뒤에라도 가동시킬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계속 미루고 이거를 뭐 오래 걸린다고 해서 접어버리고 사업을 접어버리면 결국에 원전은 시작도 못하는 겁니다. 원전 최고의 기술력,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도 시작을 못한다고요. 이런 상황에서 내부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정리되지 않다 보니까 미국과의 사업도 지금 빠르게 진전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빨리 미국과 TF팀을 만들어서 이런 원전 사업에 대한 구체화를 시키고, 그죠? 원전을 빠르게 전략적으로 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원전 코리아 팀을 만들어줘야 돼요. 팀 코리아. 근데 지금 국내에서 팀 코리아 만들고 이 원전에 대해서 으쌰 국가적으로 밀어주는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까? 전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조선은 보세요. 팀 코리아다 뭐다 해가지고 밀어주죠. 조선은 밀어주고 있어요. 정부에서. 그러니까 잘 나가죠. 조선은. 그죠? 주가 막 올라가고 물론 오늘 조정받고 있지만 하나오션, HD, 현대중공업, HD, 한국조선해양 쭉쭉 날아가죠. 근데 원전도 같은 입장이요. 미국에서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못 올라가죠. 왜 못 올라가냐는 거예요. 조선처럼 빠르게 팀 코리아다 뭐다 정부적으로 지원해주고 이런 것들만 있으면은 바로 갈 수 있는 건데 지금 이런 것들이 지지부진하다는 거예요. 의문점인 거죠. 지금 이 시장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이 원전 시장을 이미 장악해 나가고 있어요. 아시나요? 이 중국과 러시아가 원전 시장을 먹고 있다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계속 이미 중국이 기자재 시장을 먹고 있는 이 친환경, 재생에너지 쪽으로 눈을 돌리려고 하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얘네들과 지금 경쟁을 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과 동맹을 통해서 미국의 우방국들을 고객사로 확보할 수 있고, 아시겠죠?
유럽 국가와 북미 쪽만 우리나라가 원전 시장을 먹더라도 그 먹거리가 어마무시한데 이 중국 러시아가 치고 들어오는 사이에 지금 우리나라는 계속 이런 갈등들을 가지고 있다는 게 아쉬운 겁니다. 계속 빨리 발전해주고 빨리 SMR 관련해서 특별법 통과시켜서 지원을 시켜줘야 돼요. 그죠? 지원을 해줘야죠. 두산에너빌리티가 SMR 기술력을 뺏기지 않고 SMR 관련해서 기술력을 더 독보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이 기술을 지켜주고, 그죠? 보호해주고, 더 밀어주고, 이 기술력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정부가 이렇게 나서서 한다면은 우리나라 원전 산업이 더욱더 가속도를 붙일 수 있을 것이다. 세계적인 정말 원전 관련된 세계적인 국가로 다시 한번 발도장을 찍을 것이다.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원전을 공부하면서 지금 그 정도 가치를 느끼고 있어요.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아시겠죠? 제가 빈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두산에너빌리티의 경쟁력은 세계 탑급이라고요. 근데 이게 계속 유지가 될까요?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3년 뒤, 4년 뒤 다른 중국 기업들, 다른 기업들 치고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상태로 간다면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 제가 열심히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지금 정부에서 잘한 게 있으면은 잘한 게 있다고 박수를 쳐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이 원전 산업 관련해서는 저는 지금까지 제가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원전이 지금 시대적 발상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틀리다고 생각하시는 분의 의견이 있다면 자유롭게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도 그 의견에 대해서 무조건 묵살하고 싫어하지 않습니다. 정말 타당한 의견이 있다면은 저도 그걸 보고 또 공부를 하겠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우리 가족분들 제가 뭐 이야기가 좀 길어졌지만 지금 두산에너빌리티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지만 우리가 이 힘든 과정이 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는 것뿐이지 결국에는 이런 내용들이 정리가 될 거고 해외 수출 관련해서는 정상적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일단 높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에 큰 영향도는 없어요. 그죠? 국내에서 원전을 사업하지 않더라도 사실 두산에너빌리티의 직접적인 매출적인 영향도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노이즈가 끼기 때문에 원전주 자체가 흔들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직접적인 매출 영향이 없더라도 원전 산업 자체에 지금 국내적인 국가적인 노이즈가 낀다라는 거는 순간적으로 이런 주가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모습이 나온다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런 조정 자리에서 우리가 타점을 잡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타점들을 제가 이 텔레그램 가족방에서 전부 다 잡아드리고 있고 두산에너빌리티의 타점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 제가 여기 2,500명 정도가 입장해 있는 제 가족방에서 전부 다 도와드리고 있고 두산에너빌리티는 제가 작년 11월 2024년 11월 달 자 날짜 보시면은 2024년 11월 22일이죠. 대한민국 유튜버들 중에 최초로 딱딱도사가 이 두산에너빌리티 원전 관련주를 강력하게 추천했습니다. 이때는 완전히 바닥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이 두산에너빌리티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 어떤 전문가들도 딱딱도사만이 두산에너빌리티 추천했었고 어떻게 했어요? 급등 나왔다. 250%가량 폭등 나왔다라는 거예요. 조선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주 작년 7월달, 9월달 두 번에 걸쳐서 매수 타점 드렸고 350% 넘게 폭등 나왔죠. 원전주는 11월달, 2월달 2월달에도 찾아보면은 2차 매수 타점을 또 드렸어요. 2월 24일 이때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 2월 24일 매수 괜찮은 구간 표시한다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타점을 전부 다 우리 가족분들에게 잡아드렸다는 거. 25,700원짜리 지금 조정을 받고 있지만 고점 7만원짜리까지도 올라갔었죠. 그죠? 7만원 넘게까지도 25,700원에 알려드리고 200% 넘게 급등 나와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자랑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결국엔 뭐예요? 지금 제 두산에너빌리티 영상에 지금 보고 계신 영상에 밑에 쪽에 보시면은 이런 설명란이 있을 겁니다. 설명란에 더보기 버튼을 한번 눌러보세요. 밑에 보시면 있을 겁니다.
자, 더보기 버튼 눌러보시면은 딱딱 주식 가족 혜택 신청하기 링크가 있어요. 이 링크를 눌러보시면 여기에 지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두산 에너빌리티의 실시간 타점 자료를 받는 혜택과 텔레그램 입장 이런 혜택들을 제가 정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선택하신 혜택을 제가 전부 다 무료로 제공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신청서 작성하실 때 필요하신 것들 선택하시고 텔레그램 입장 선택하시면은 텔레그램방에 전부 다 입장을 도와드리고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된 실시간 대응과 또 제가 분기마다 이런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추천주를 드리고 있습니다. 바닥에서 우리가 저점에서 물량을 모아서 6개월이건 1년이건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만 제가 미리 알려드려요. 주도주를 미리 바닥에서 잡아드리는 거죠. 작년에 제가 조선주도 바닥에 잡아드렸고 원전주도 바닥에서 잡아드렸고 올해 상반기 때는 화장품 관련주를 바닥에 잡아드렸고 급등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제2의 두산 에너빌리티가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텔레그램 방에 입장하시면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보내드리고 있고요. 성함 또는 텔레그램 닉네임을 밑에다 정확하게 적어주셔야지만 제가 텔레그램 방에 입장을 도와드릴 수 있고요. 연락처도 정확하게 기재를 해주셔야지만 관련 혜택 정보들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시청하신 종목명 두산 에너빌리티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제출 버튼 여기 동의 눌러주시고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은 신청이 완료가 되는데 제가 이 텔레그램 방 입장 신청하신 분들만 지금 제 영상의 밑에 보시면은 설명란에 다시 한번 가보시면 텔레그램 방 링크가 있을 거예요. 이거 누르시고 조인 버튼까지 눌러주셔야지만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저한테 입장 요청이 이렇게 날라와요. 그러면 신청서에 작성되어 있는 성함이나 닉네임 확인해서 일치하는 게 있으면은 입장 승인을 제가 도와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만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제 영상 설명란 참고하셔서 그대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그리고 이렇게 댓글로 저를 많이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신이십니다. 이런 내용들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분들의 응원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되니까 이렇게 댓글로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저는 조금 있다가 장마감 이후에 다시 한번 브리핑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